가장 잘 나가던 47세로 돌아간다면 69세 부동산 중개인의 후회. 그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69세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요즘도 사무실 한쪽에 앉아 사람들 오가는 걸 바라본다. 여전히 거래는 이어지지만 예전처럼 발로 뛰지는 않는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가 조용히 꺼낸 말은 이랬다. 47살 때로 딱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다르게 살았을 거야.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사람 꽤 많을 거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아직은 현역이고 수입도 어느 정도 나오고 몸도 버틸 만하다. 그래서 은퇴 이야기는 늘 나중에로 미룬다. 하지만 막상 은퇴가 눈앞에 오면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 부동산 중개인의 후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일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40대 후반이 전성기였다. 하루에도 몇 건씩 계약이 이어졌고 주변에서는 형님은 은퇴 걱정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다. 부동산 일은 경험이 쌓일수록 유리하고 나이 들수록 신뢰가 생기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다. 국민연금은 내고 있었지만 그 외의 준비는 거의 없었다. 벌면 쓰고 바쁘면 건강은 나중 문제였다. 그때 그의 머릿속 은퇴는 일을 조금 줄이는 상태였지 완전히 다른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규 고객은 줄었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때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은퇴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구나. 사례 1. 돈은 벌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더라. 첫 번째 후회는 돈에 관한 이야기다. 이 중개인은 젊을 때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문제는 관리였다.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 많이 벌 때는 마음이 풀어졌고 적게 벌 때는 불안했다. 그래서 늘 현재를 기준으로만 살았다.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정리해 보니 현실이 보였다. 생각보다 연금은 적고 고정 수입은 거의 없다. 일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끊기는 구조였다. 그제야 그는 말한다. 그때 월 50만 원만이라도 꾸준히 노후로 빼놨으면 어땠을까?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큰돈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4050대는 자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로 가장 바쁜 시기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연금, IRP, 배당형 자산 등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은퇴한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개념이다. 사례 2. 일 말고는 남은 게 없었어요. 두 번째 후회는 삶의 내용이다. 그의 인간관계는 거의 일 중심이었다. 거래처, 고객, 동료. 술자리도 대부분 업무 연장이었다. 취미는 없었고 쉬는 법도 몰랐다.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여유를 즐길 거라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줄어드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고 통화할 사람도 없었다. TV를 보다 말고 다시 잠들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때 알았어요. 은퇴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시간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은퇴 후 삶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취미, 관계, 생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4050대부터 일 외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주 1회라도 운동 모임, 독서, 봉사, 작은 공부라도 좋다. 은퇴 후 삶의 리허설을 지금부터 하는 셈이다. 사례 3. 건강은 미뤄두면 안 되더라. 세 번째 후회는 너무 흔하지만 그래서 더 아픈 이야기다. 건강이다. 그는 늘 바빴고 늘 피곤했다. 검진 결과에 빨간 줄이 떠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넘겼다. 그러다 60대에 들어서면서 고혈압, 관절, 수면 문제가 한꺼번에 왔다. 문제는 건강이 무너지면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거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다. 그는 말한다. 은퇴 준비는 결국 몸 관리더라. 몸이 자산이었는데 너무 함부로 썼어.
은퇴 후 삶의 질은 돈보다 건강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거창할 필요 없다. 걷기, 식습관, 수면. 지금 생활을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 다시 47세로 돌아간다면 이 부동산 중개인은 말한다. 만약 다시 47세로 돌아간다면 더 벌려고 애쓰지 않을 거라고. 대신 덜 불안해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준비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생각보다 덜 자유롭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이 40대든 50대든 아직은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 대신 그래도 나는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알겠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알면서도 준비를 못할까? 이건 개인의 성실함이나 의지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뇌 구조와 행동 방식에 더 가깝다. 쉽게 말해 우리는 장기적인 위험에는 구조적으로 둔감한 존재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당장의 편안함과 보상을 훨씬 크게 평가한다. 은퇴는 보통 10년, 20년 뒤 이야기다. 반면 지금의 소비, 지금의 휴식, 지금의 바쁨은 아주 생생하다. 뇌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하자를 선택한다. 문제는 이 선택이 하루 이틀 쌓이다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다. 은퇴 준비는 결심이 아니라 자동화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 먹으면 언제든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다. 미국과 유럽의 연금 연구를 보면 은퇴 준비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였다. 즉,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자동으로 자산이 쌓이는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한다. 이걸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 부르는데 결정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 은퇴 준비가 늘 뒤로 밀리는 이유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매달 얼마를 넣을지 한 번만 결정. 이후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 실행. 시장 변동이나 감정에 개입하지 않기. 이건 투자 기법 이전에 인간 심리를 고려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의 과학적 함정. 40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아직 10년, 20년 남았잖아.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른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지만 50살에게 1년은 2%다. 체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대의 10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준비할 수 있는 체감 시간은 더 짧다. 이 부동산 중개인이 눈 깜짝할 사이였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후에는 소득 증가 가능성은 거의 0. 건강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 새로운 기술 환경 적응력은 감소. 즉, 은퇴 직전이 아니라 은퇴 1015년 전이 사실상 마지막 준비 구간이다. 은퇴 후 불행의 핵심 원인은 돈 부족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불행의 원인을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순서대로 이렇다. 통제감 내 하루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사회적 연결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의미 있는 역할 쓸모 있다는 감각이 있는가? 기본적인 경제 안정성. 돈은 네 번째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선만 넘으면 그 이유는 삶의 구조가 좌우한다. 이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 돈 자체보다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감각. 이 세 가지였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인생 설계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나?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의 문제다. 돈은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건강은 지금의 습관을 미래까지 가져가고, 관계와 역할은 은퇴 전에 이미 만들어두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 69세의 이 부동산 중개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노후는 특별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준비 안 한 사람이 맞이하는 현실이더라.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 평범해서다. 그리고 그 평범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점 때문이다.